안녕하세요. 포유한율연구소입니다. 오늘은 자산시장, 주식, 채권, 부동산 시장 등에서 과거나 현재의 정보보다 미래 정보가 더 중요하다라는 얘기를 가지고 나왔습니다. 주식시장이나 부동산 시장 참여자들은 모두 다 경험했을 거예요. 지금 투자하는 시점보다는 6개월 내지는 2년 후 주식시장이 어떻게 되고 부동산 시장이 어떻게 될 것인지, 부동산은 한 2년 정도, 주식시장은 한 6개월 내지 1년 정도 어떻게 될 것인지가 더 궁금하잖아요. 또 미래 그 시장 환경에 따라서 수익률이 결정되고요. 그래서 관련 정보보다는 미래 관련 정보가 더 중요하다라는 의미에서 오늘 이 주제를 선정했습니다. 실제로 2021년 이후 부동산 시장 참여자들 사례를 보면 대부분 실패했잖아, 그죠? 2021년 그 당시로서는 부동산 가격이, 특히 수도권 아파트 가격이 사상 최고치에 근접을 했죠. 그러니까 그 당시에 많은 경제 전문가들이 지금도 늦지 않았다, 2021년 상반기 얘기입니다. 그러면서 다수 시장 참여자들에게 은행 빚을 내서라도 부동산을 투자하라, 그런 얘기 많이 했죠. 근데 지금 어떻게 됐나요? 그때 그 얘기를 듣고 투자한 사람들은 대부분 실패했죠. 경제학 교수 중에서도 실패한 사람 많아요. 그리고 경제 전문가들 중에서도 실패한 사람 많아요. 유튜브 공간에서 활동하는 부동산 전문가도 대부분 실패했어요. 그러니까 결국 그 미래 정보를 모르고 그 당시 정보만 가지고, 그 당시 경제 현상만 가지고 투자하라 한 거죠. 근데 포유환율연구소는 2021년 상반기부터 우리 대표님하고 이 향후 6개월 내지 1년 후 수도권 부동산 시장에 대해서 얘기를 많이 했어요. 그때 의견 대립이 있었는데 우리 대표님은 현상을 중시 여기고 저는 미래의 그 환경은 그렇지 않다라는 논리 전개했거든요. 그러니까 그때 그 우리 대표님 의견에 동조하는 95%의 경제학자, 경제 전문가 얘기 듣고 투자한 사람은 다 실패했어요. 그렇지만은 저 얘기를 듣고 오히려 가지고 있는 부동산을 매도한 사람은 지금 훨씬 더 상가격으로 매수할 수 있겠죠. 그래서 현재 정보보다는 미래 정보가 더 중요하다는 거죠. 2022년 10월부터 올해 9월까지 약 한 1년 기간도 윤석열 정부가 그 아파트 경기 부양 대책을 여러 가지 관점에서 접근을 하다 보니까 부양책이지요. 또 이해관계자들은 그 추가적으로 이제 하락하기보다는 이제는 바닥을 찍고 부동산 가격이 상승할 수밖에 없다라는 논리를 폈단 말이죠. 근데 지난 한 1, 2개월 전에 제가 지금이라도 이제 기술적으로 약 한 38% 내렸다가, 이거는 주택 가격 지수 개념입니다. 서울 지역 이런 개념이 아니고요. 지수 개념이니까 그때라도 오히려 반등을 이제 절반 가까이 반등해서 파는 게 좋다라는 얘기를 하면서 지난해, 그러니까 2022년 10월 저점보다는 내년 10월이 저점이 더 낮아질 확률이 높다. 그러니까 지금이라도 반등을 해서 한 시점에 매수보다는 매도가 더 안전하다라는 얘기를 한 기억이 납니다. 근데 문제는 이 부동산 시장의 레버리지가 많아요. 대부분의 투자자들이. 예를 들어서 10억 원 상당의 아파트를 본인 돈 5억하고 은행 돈 5억 합해가지고 구입을 하면
아파트 가격이 50% 하락하면 5억 하락하잖아요. 그러면 내 돈은 다 날라가요. 은행 돈 5억만 남는 거죠. 즉 빚만 남는 거죠. 그러면 그 다음에 이자 내야 되고 또 아파트 취득 과정에 재산세, 등록세, 취득세 많은 비용 계산하고 나면 남는 거 하나도 없고 흔히들 얘기하는 거지 되죠. 은행 빚만 남고 재산은 제로니까요. 경우에 따라서는 마이너스 재산도 될 수 있겠죠. 그런데 이것이 2021년에 구입한 사람만의 문제는 아니고 2023년 상반기부터 3분기까지 매수한 사람도 비슷한 환경에서 고생을 많이 해야 될지도 모를 수 있다. 즉 모른다. 확률이 오히려 하락할 확률이 높다. 그런 뜻에서 제가 약 한 달 전에 지금은 매수할 때가 아니다. 혹시라도 매도를 하고 싶으면 매도를 하는 게 안전하다라는 방송을 한 이유이기도 하고요. 주식시장이나 채권시장 참여자도 마찬가지예요. 과거 또는 현재 주식시장보다는 향후 6개월 내지 1년 후에 미국 정신은 어떻게 될 거고 한국 정신은 어떻게 될 거고 일본 정신은 어떻게 될 것인가에 관심을 두어야 실패하지 않는다는 거예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대부분의 경제 전문가들은 과거 또는 현재 자료를 가지고 미래가 어떨 것이다 라는 얘기를 하죠. 그게 이름하여 차트 분석 기법이에요. 그래서 2022년 초에는 주가가 미국 증시의 얘기입니다. 상당히 좋았죠 그때는. 그러니까 현재가 좋으니까 너도나도 지금이라도 늦지 않았다 매수하라라고 했어요. 근데 그때부터 2022년 9월까지 약 한 9개월간 2%에서 5% 이상 빠졌죠. 그러니까 그때는 뭐라고 얘기했느냐 하면요. 앞으로 추가적으로 20% 하락할 확률이 높다라는 얘기를 했어요. 경제 전문가도 정권 전문가도 그런 얘기 많이 했죠. 미국 경기 침체 논리도 그때 나왔고 그리고 금리 역전이 되면 그 예외 없이 경제는 망가진다. 그러니까 미국 경제도 불확실하지만 미국 주식시장도 앞이 안 보이니 지금은 투자하지 말고 오히려 인버스 투자를 하라라는 얘기가 많았죠. 제가 여러 차례 얘기를 했습니다만은 결국은 이제 경제 전문가들하고 정권 전문가들이 차트 분석, 결국은 과거 정보와 현재의 그 정보를 가지고 투자를 해야 된다는 거죠. 그래서 제가 11월 4일날 세미나에서 참석하신 분들은 아실 거예요. 삼각형을 그려가지고 맨 밑에 있는 그 데이터, 통계, 그 다음에 각종 애널리스트나 그 다음에 경제 전문가들이 얘기하는 얘기들은 올라간다는 논리도 많고 내려간다는 논리도 많고 보합이라는 논리도 많다. 그런데 밑 삼각형 아래쪽에 있는 그 데이터와 통계 중에서 어떤 그 자료를 선택하느냐에 따라서 미래가 주식시장 부동산이 밝을 수도 있고 아니면 어두울 수도 있죠. 그런데 대부분의 경제 전문가들이나 부동산 또는 정권 전문가들은 미래 관련 그 얘기를 할 수 있는 지식을 가지고 있지 않아요. 그것이 대학 교수이든 한국은행이든 아니면 민간경제연구소든 유튜브에서 알려진 경제 전문가들. 제가 지난 2, 3년 동안 여러 차례 강조한 분야가 그거예요. 근본이 제도 화폐 이론을 가지고 종이 화폐 시대를 전망할 수는 없다. 그리고
그 GDP를 모르는 상태에서 미래 주식이나 아니면 채권 시장이나 외환 시장을 얘기하기도 어렵다. 그거는 너무나 아까 무책임한 접근 방법이다. 왜냐하면 주가 결정 원리, 그 다음에 환율 결정 원리, 부동산 시장 가격 결정 원리는 GDP가, 그러니까 상장기업 매출액이 증가 추세, 그리고 영업 실적이 증가 추세일 때 해야 된다는 거예요. 그것도 지금이 아니고 향후 6개월 후 내지는 향후 1년 후에 GDP가 지금보다 개선될 그 확신이 들 때 투자를 해야 된다는 거예요. 그래서 지난 2, 3년간 부동산 시장에서도 대부분 실패했고 주식 채권 시장, 외환 시장에서도 실패한 이유이죠. 그러니까 95%가 실패했다는 것은 전문가들 중에서 95%는 GDP에 대해서 잘 모른다고 얘기해도 크게 틀리지 아니하고요. 실제로 여러분들이 경험했을 거예요. 그리고 GDP를 모르면 그게 미래의 경제 성장률이죠. 지난 1년 동안 계속해서 경제 전문가들이 미국 경제 침체 빠진다, 그 얘기를 했기 때문에 거꾸로 간 사람들은 지금 크게 당했겠죠. 아니면 참여를 안 한 사람은 기회를 놓쳐버렸고, 여러 가지 이유 때문에 그 전문가가 제대로 된 전문가를 만나야 된다. 그런데 제대로 된 전문가는 미국도 한국도 그렇게 많지는 않아요. 왜냐하면 전문가로 활동하기 위해서는 가장 중요한 그 요소가 경험이 있어야 돼요. 우리 현장에서 일하시는 사람들 사이에서는 경험보다 중요한 지식은 없다라는 얘기해요. 그런데 대학 교수들 중에 경험이 있는 사람이 과연 있을까요? 즉 GDP 산출 과정에 참여해 본 사람이 과연 있을까요? 유튜브에 활동하시는 최 교수도 마찬가지죠. 제가 알기로는 단 한 번도 그분이 한국은행이나 재경부나 민간경제연구소에서 GDP가 산출되는 그 과정을 같이 일한 경험 없는 것으로 알고 있거든요. 그것이 아니면 논문이라도 GDP에 대해서 실질적으로 어떻게 GDP가 만들어지는 것인지 논문이라도 써야 되는데 그것도 쓰지 않았을 거예요. 또 했다 하더라도 표절 박사라면 아무 의미가 없어요. 경험이 없기 때문에. 다른 사람 얘기를 전달한다면 그것은 나는 모르겠는데 다른 유명한 사람들이 이렇게 얘기하니 나도 그런 생각이 든다. 이 정도밖에 안 되는 거예요. 쉽게 하면 경험이 없다라는 것은 지식이 없다라는 거예요. 그러면 책임을 지는 얘기를 할 수 없는 거죠. 결국 그런 분들 얘기를 듣고 부동산 시장에 참여하거나 주식 시장에 참여하거나 채권 시장에 참여하면 투자 원본 손실 40-50% 깨지는 것은 시간 문제겠죠. 그래서 오늘 제가 하고자 하는 얘기는, 자, 지금이라도 과거 얘기를 하는 사람은 여러분들이 멀리 해야 돼요. 차트를 가지고 오는 것은 그야말로 참고로서 얘기해야지, 그 차트를 가지고 과거에 이랬으니까 미래에 그럴 것이다 라는 논리를 편다면 그분은 미래를 볼 능력이 없는 사람이에요. 또 근본의 제도 화폐 이론을 가지고 환율이나 아니면 채권시장, 주식시장을 얘기한다면 그분 역시 지식이 없는 사람이에요. 경험이 없다라는 거죠. 또 시대에 뒤떨어진다는 거죠. 왜냐? 지금은 근본의 제도 시대가 아니고 종이화폐 시대고 자본의 국정한 이동이 자유롭고, 그리고 고정환율 제도 시대가 아니고 변동환율 제도 시대가 되고, 환율에 의해서 얼마든지 금리가 변동될 수 있고, 그러나 교과서에서는 금리만이 환율을
뭐 결정하는 것처럼 그렇게 얘기하는 사람들이 전문가라면 여러분들은 1분 정도 듣고 그냥 그 방송 채널 꺼버려도 돼요. 그만큼 이제 이쪽은 경험이 있느냐 없느냐가 그렇게 중요해요. 미국도 마찬가지고 한국도 마찬가지예요. 주식시장도 뭐 2022년 초에는 모두 다 적극적으로 주식 투자를 했죠. 그러다가 2022년 9월 무렵에 고점 대비 약 한 25% 빠지니 추가적으로 20% 빠지는 것은 시간 문제다. 이유는 미국 경제가 침체에 빠질 때니까. 그리고 금리가 역전됐고 역전이 되면 과거 사례를 보면 이번에도 뭐 틀림없이 그럴 것이다. 이런 얘기를 하면서 공포 분위기를 조성했죠. 그런데 현실은 지난해 10월부터 포유환율연구소가 8월에 세미나 할 때 지금이 주식 투자할 때다라고 해서요. 그때 많은 이해관계자들이 저를 이상한 아까 수준이 형편없이 낮은 것처럼 그렇게 뭐 얘기하는 사람도 많았어요. 제가 8.15 머니 출연할 때 임 대표께서 얘기하더라고요. 8.15에 그 당시 출연하시는 분의 98, 9%는 아래쪽에 배팅했다고. 그런데 다른 방송에 가서는 자기가 돈을 번 것처럼 얘기해요. 그러니까 결국 그분들이 거짓말까지 하면서 그 여러 방송 채널에서 전문가인 척하고 다닌다는 거죠. 그래서 제가 원래도 뭐 비슷한 얘기를 했었는데 지난 10월만 하더라도 미국에서 시장금리가 급등하니까 3분기 성장률이 지난 1년 중에 제일 높았는데 그걸 무시하고 금리를 가지고 그것도 일시적인 금리 상승을 가지고 또 공포 분위기를 조성했죠. 그런데 11월 시작과 함께 미국 재무부 장관이 금리가 5% 이상 큰 폭으로 오를 이유가 없다. 그럴 경우에는 시장에 관여하겠다라고 구두 개입하는 그 순간부터 지금까지 미국 금리가 시장금리입니다. 본격적으로 하락을 했고 나스닥 지수는 포유환율 연구소 예상대로 세미나 할 때 어느 분이 질문을 했어요. 지난 7월 고점 그러니까 사상 최고치를 어렵지 않게 돌파할 것이다 라는 얘기를 했는데 포유환율 연구소 예상대로 지금 미국 정신은 현실화되고 있어요. 결국 중요한 것은 미래를 볼 능력이 있느냐 없느냐는 거죠. 미래 GDP를 볼 능력이 있느냐, 또 미래의 금리를 볼 수 있느냐 없느냐, 또 미래의 환율을 볼 능력이 있느냐 없느냐, 이와 관련되어 있다는 거죠. 그런데 안타깝게도 국내에서는 대학 교수, 경제연구소, 그 다음에 유튜브에서 전문가로 활동하시는 분의 95%에서 8%는 과거는 잘 아는데 차트에 나타나니까 미래가 어떻게 될 것인지 전망치는 지난 3년간은 98%가 현실과 동떨어진 얘기를 했다. 그러니까 여러분들은 지금이라도 전문가가 나한테 도움이 되는 수준인지 판단할 수 있는 능력이라도 길러야 된다 라는 얘기를 하면서 오늘 여러분과 대화를 여기서 끝내겠습니다. 오늘도 끝까지 경청해 주셔서 대단히 감사합니다.